결과적으로 내가 이혼을 하기로 했다는 건 이제 이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마음 먹은 거잖아요. 그럼 포인트는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고 정확하게 잘 매듭을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혼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을 비난을 하지 않는 게 왜 필요하냐면요.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비난을 하기 시작하면은 상대방도 같이 비난을 해요. 그래서 저희 가끔씩 이제 이혼 상담을 할 때 상대방이 이러한 잘못을 했다라고 이렇게 쭈루루룩 리스트를 적어서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, 사실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잖아요.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재산 분할을 내가 합리적으로 잘 받기, 그리고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친권 양육권을 잘 정하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너무 크게 손해받지 않고 좀 정해가지고 제가 잘 받기, 사실 그런 것들이에요. 그러니까 뭐 면접 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지,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내가 재산 분할을 잘 받고 양육비도 잘 받고 그리고 잘 정리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은 이유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결과적으로 내가 이혼을 하기로 했다는 건 이제 이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마음 먹은 거잖아요. 그럼 포인트는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고 정확하게 잘 매듭을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내가 상대방을 비난을 하면서 너의 탓이야, 너 때문에 내가 이혼하게 됐어 라는 거를 만천하에 알릴 필요는 없고, 일단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도 같이 비난을 하고 또 그 비난을 받은 당사자는 또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, 그러면서 계속해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명백하게 누구나 다 자기 관점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되게 억울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건 100% 그래요. 그래서 뭔가 변호사님 뭐 이거 다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도 제가 최소한으로 줄이자고 말을 해요.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먼저 그렇게 비난을 했다라고 하면 저도 좀 마음을 먹어요.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. 왜냐면은 저희 의뢰인도 억울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도 이제 같이 싸워야겠지만, 애초에 우리가 먼저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진짜로 위자료가 인정이 되는 외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가급적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해가지고 좋을 건 없다.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계속 다툼이 생기니까 쟁점 자체가 좀 흐려지고요. 그리고 나도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아요. 과거의 일들을 자꾸 다 들먹이고 꺼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, 상대방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하면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. 그래서 내 마음이 일단 아픈 거고요. 그리고 쟁점을 흐리게 돼요. 이제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, 뭐 기여도라든지,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상대방이 뭐 어땠고 저땠고 뭐 시어머니가 어땠고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꺼내게 되면은 논점에서 흐려지는 게 아닌가. 그리고 또 사건이 길어질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판사님이 봤을 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.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이 계속 싸우고 있으면은 미성년 자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혼이라는 거는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과정인데, 그렇다고 하면은 최대한 상처 없이 빨리 신속하게 헤어져서 좀 더 올바른 양육 환경을 빨리 조성하는 데 더 힘을 써야 되는데, 계속해서 물어뜯고 싸우고 있고 이 과정이 아이한테 좋을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좀 상대방을 헐뜯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조정이혼을 좀 추천드려요. 왜냐하면 조정이혼이라는 거는 결국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양육비에 대해서도 우리 그냥 뭐 100만 원을 줄게, 뭐 150만 원을 줄게 이렇게 합의가 되는 거고, 면접 교섭도 둘째 주, 넷째 주에 뭐 어떻게 데려가서 뭐 얼마나 몇 시간까지 놀고 뭐 방학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는 거고, 재산 분할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합의로 대략 알잖아요. 상대방 재산이 얼마 있는지, 그리고 내 자산 얼마 있는지.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략 뻔하단 말이에요. 집 한 채 있고 거기에 대한 뭐 보증금이 있다든지 차가 뭐 몇 년식이고 다 알기 때문에 그거 갖고 막 물고 뜯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략 그냥 뭐 10년 이상 살았으면 절반 뭐 이렇게 반반 해서 나누고, 그리고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. 그 사람은 절대 조정 안 해요. 이 사람은 협의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.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, 두 분이서 다툴 때는 당연히 조정이 안 되겠죠. 왜냐하면 자기 말이 맞다 우기니까.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조정실에 나오면 그때는 자기 말만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조정위원님들이 있고
가끔 이제 판사님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럼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들은 경우도 좀 있거든요. 그리고 조정 이혼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이 한 몇 달이 걸리는데 그 몇 달 동안 본인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볼 수가 있고, 그러면 내가 우기고 있는 게 법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. 그리고 보통 조정 이혼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요. 이거는 저쪽도 마찬가지로 부담이기 때문에 그냥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자라는 마음을 상대방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저 사람은 조정이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. 우선은 조정을 해보는 거를 제가 좀 권유를 드립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이제 재산 분할을 들 수가 있어요. 재산 분할을 할 게 좀 많거나 아니면 상대방 재산을 내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제 어떤 부부들의 경우에는 정말 오랫동안 뭐 주말 부부를 했다든지 해서 이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땐 조정이혼이 불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조정이혼이란 거는 상대방 재산과 내 재산을 뒤져서 재산분할 명세표를 만들어서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자는 게 아니라 그냥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라는 게 대략 추정이 되고, 그리고 내 재산도 추정이 되니까 그냥 대략 계산을 해서 우리 이렇게 나눠 가지자, 이렇게 하는 게 조정이혼인데 이게 추정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저쪽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, 그땐 차라리 빨리 소송을 가서 필요한 사실조회 빨리 하고 그렇게 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나한테 좀 더 이득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을 비난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,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과의 조정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이혼 소송이 아니라 조정으로 가는 게 좋겠다,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는데요.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